그 상세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랜딩 페이지면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유입돼서 트래픽이 모여있는 공간을 랜딩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트래픽이 흩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상세 페이지면 결제로 전환되는 거고, 뭐 홈페이지면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쵸, 온라인에 어쩌면은 오프라인의 그 상점에 상응하는 것들이 랜딩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를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상점을 어디에 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익스테리어, 외장이나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상권을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상세 페이지도 내가 예를 들어서 유입을 신경 쓰지 않고 전환만 신경을 쓴다는 건요. 오프라인 매장을 어디에 낼지를 고민하지 않고 외장 디자인과 내장 디자인만 신경 쓴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유입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뭘 검색해서 내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될지, 혹은 내가 어떤 광고를 통해 상세 페이지로 유입시킬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해되셨죠? 상세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내. 그러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검색과 굉장히 그 시너지가 많이 나는 플랫폼이에요. 그죠? 거의 한국인 대부분은 뭐 검색하고 싶으면 구글보다는 네이버를 찾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매트릭스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후기를 보기도 하지만 그냥 바로 매트릭스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트릭스를 검색했는데 내 제품이 10페이지, 10페이지 끝에 나와. 그럼 이건 안 팔린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매트릭스는 너무나 대명사고 이 키워드를 내가 잡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세부 키워드들도 같이 잡아야겠죠. 예를 들면 매트릭스가 그냥 매트릭스가 아니라 허리가 편안해. 네이밍을 뭐 척추 매트릭스 이렇게 잡았어요. 브랜드 네이밍을. 척추랑 한 칸 띄고 매트릭스, 혹은 허리 한 칸 띄고 매트릭스, 혹은 허리 건강 매트릭스. 어떤 단어의 조합으로 검색을 해도 상관없어요. 아마 지금도 검색을 하면은 이 키워드로 나오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품들이. 근데 매트릭스보다는 훨씬 적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앞에 수식어가, 매트릭스에 대한 수식어가 앞에 붙으면 붙을수록 검색 결과는 적어질 거고, 검색 결과가 적어진다는 거는 경쟁이 약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내가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키워드를 좁혔을 때 내가 1등으로 나오는 지면이 있으면 거기서 구매와 리뷰를 쌓는 거예요. 조금씩. 브랜딩을 통해서요. 근데 어차피 동일한 URL을 쓰기 때문에 내가 세부 키워드에서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매트리스 키워드에서 순위도 올라가게 돼요. 어차피 URL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요새는 막 그 판매자들 상위에 어뷰징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슬롯이라고 그 상위 노출을 이제 내가 판매를 해서 후기나 구매 수가 쌓인 다음에 상위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 네이버 알고리즘 중에 저는 그 현직에서 좀 떨어져서 그 과거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상위 노출하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 네이버 알고리즘의 공식이죠. 공식이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변수만 우리 높게 만들어도 곱셈이니까 순위 조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예를 들어 클릭 수면 클릭을 이제 오토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조 자체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어뷰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이버는 이런 어뷰징을 언제든지 필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뷰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남들 다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조급함만 좀 내려두면 오히려 훨씬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건 내 브랜드 키워드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트릭스는 내가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독점으로 할 수도 없고, 그쵸?
상표권을 등록할 수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척추 건강 매트릭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척건매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내가 브랜드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브랜드 키워드로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라고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척건매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유입되는데 하루에 유입량이 뭐 10개도 안 돼, 키워드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또 10명 중에 9명이 사. 그러면은 이건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키워드를 독점적으로 소유할지를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걸 계속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고비가 줄어요. 극단적으로 줄어요, 광고비가. 근데 이거는 사실 길게 보고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켜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되게 유입을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린 거니까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게 유입 단계를 잘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입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상세 페이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간이 어디로 가지 않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처럼.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로 이제 트래픽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세 페이지가 어떤 걸 기능해야 되냐면요. 상세 페이지는 사람들이 일단 읽게 만드는데 그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 전환율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을 올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고객의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읽는 독자층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형 구매자, 탐색형 구매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세 페이지는 탐색형 구매자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목적형 구매자가 아니라. 목적형 구매자가 우리 상세 페이지에 들어올 때는요. 그냥 비교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A 제품과 B 제품을. 그리고 이 사람은 상세 페이지를 읽지 않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컨텐츠 그 부분만 보고 그냥 나가거나 그냥 사요. 이런 목적형 구매자가 나갔다는 건 경쟁사한테 고객이 뺏겼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걸 사실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목적형 구매인지 탐색형 구매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 쪽의 전략과 전환 쪽의 전략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입 전략은 목적형 구매자를 노리는 마케팅 캠페인을 짤 수 있고 탐색형 구매자를 위해서 짜는 캠페인이 따로따로 전략을 따로 기획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목적형 구매자는 검색 광고, 특정 키워드를 잡아놓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나오게 만드는 거. 이게 목적형 구매자를 잡는 대표적인 활동이고요. 탐색형 구매자를 잡는 대표적인 활동이 디스플레이 광고인 거죠. 컨텐츠로 승부하는 거. 그래서 궁금하게 여기거나 만들거나 재밌게 만들거나 해서 상세 페이지로 유입시키는 거. 자, 여기서 탐색형 구매자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탐색형 구매자를 위한 컨텐츠인 거죠. 우린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목적형 구매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형 구매자는 유입 단계에서 이미 다 설득이 된 사람들이고 탐색형 구매자는 날 설득해줘요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는 목적형, 탐색형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지라는 걸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탐색형 구매자를 위해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상세 페이지를 읽고 있다는 신호는 체류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땐 체류 시간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체류 시간도 제가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눈으로 읽었을 때에 걸린 시간과 그 고객이 읽었을 때 시간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그냥 막연하게 10초에서 50초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눈으로 읽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 2분이야. 그러면 이 채널의 이 상세 페이지의 평균 체류 시간이 2분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체류 시간이 올라갔는데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아.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누락된 정보가 있는 거죠. 콘텐츠로서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품의 상품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내 제품의 상품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혹은 콘텐츠 자체의 매력이 없거나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상세 페이지의 플로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플로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매사 모든 일을 할 때는 기획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기획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잘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상세 페이지 작성을 기획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상세 페이지 작성과 거기에 시각적인 자료를 입히는 거. 이게 디자인인 거예요. 글을 어떻게 쓸지는 기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장으로 줄글을 쓰려고 하면 그건 기획을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단에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요. 뭘 기획하는 거냐면 이 상세 페이지의 목적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왜 만드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상세 페이지는 세일즈에 강점이 있는 메시지들로 잡혀야겠죠. 회원가입 유도를 위해서 쓴다. 그건 당연히 회원가입 유도에 대한 글을 이어야겠고요. 생각보다 이런 걸 안 정하고 쓰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목표가 엄청 혼재된단 말이에요. 회원가입도 유도하고 막 구매도 유도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상세 페이지에 다 담겨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일단 분명하게 하시고요.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적으면 자연스럽게 적히는 게 있어요. 그게 목표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판매 목적으로 한다. 그럼 얼만큼 팔아야 돼요? 이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목표가 적히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깃이에요. 독자. 이 상세 페이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독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못하면 서비스의 품질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트릭스를 파는데 매트릭스를 제조할 때부터 어떤 특정 고객층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으면 이 매트릭스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아요, 이걸?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허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디스크 환자들을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 매트릭스 자체도 허리 통증을 위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매트릭스잖아요. 허리 환자들이 이 매트리스에서 자면서 불편하지 않는 게 이 제품의 퀄러티죠. 품질이죠. 이 품질이 계속 관리되는 게 사업의 핵심일 거예요.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상세 페이지의 품질은 이 핵심 고객층이 이탈하지 않고 구매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독자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상세 페이지의 품질이 결정돼요. 그래서 고객을 정하는 거예요. 이 고객이 그죠, 탐색형 구매자잖아요. 그렇죠. 내 글을 컨텐츠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이 독자층이 내 글을 컨텐츠로 해석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입구부터 그럼 뭘 보여줘야 되냐예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요. 우리가 백화점에 입장을 했는데 탐색형 구매자는 그 입구부터 컨텐츠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요즘 백화점들은 출입구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동서남북으로 나 있기도 하지만 요즘 매장 가보시면은 재밌는 게 1층에 뭐 예를 들어 자라가 있고 뭐 H&M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백화점 정문과 별도로 그냥 자라 매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다이렉트 입구가 그 외벽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컨텐츠로 사람들이 이걸 백화점으로 인식하게 하냐 아니면 자라 단독 매장으로 인식하게 하냐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자층이 누구인지가 정해지면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보여줘야 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도 정해져요. 입구부터 보여줄 컨텐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플로우로 이제 계속 A/B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관문. 그러니까 우리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를 보여주는 첫 관문. 이 후킹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후킹 영역을 잘 갖추시면 사람들을 딥다이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까지 다 읽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후킹 영역이 잘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보실 거예요. 상세 페이지 체류 시간이 1초 미만, 5초 미만, 네. 그리고 매출도 완전 제로. 근데 가끔씩 한두 건씩 생기는 구매는 목적형 구매자들 때문에 생기는 거. 상세 페이지 안 읽고 구매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는 총 6마디로 구성하셔야 돼요. 6마디. 6개로 구획되어 있고요. 각각 어떤 그 플로우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찾아도 되고 만드셔도 되고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똑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모드회사에서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했는데 키우는 과정이 진짜 찐팬들을 위해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해시태그에 제 컨텐츠를 기획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는 방식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만든 세계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모두의 사수는 이제 제가 찾아가기보단 제가 만든 생태계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어떤 게 먼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결국은 같이 거쳐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일단은 사업을 처음 하는 거고 매트리스를 이제 처음 판매하고 있는 거라면 어찌됐건 간에 내가 그 기준은 잡고 하셔야 되잖아요. 자, 내가 처음에는 내가 만든 세계로 사람들을 불러오고 싶었어. 근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찾아가야죠, 그러면. 그럼 찾아가서 판매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판매가 됐어. 그러면은 거기에 털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고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브랜드 키워드를 만들었어. 너무 찰떡 같은 키워드고 사람들이 검색을 엄청 많이 해. 예를 들면은 막 전찬시 같은 데에서 내 매트리스를 누가 박나래 같은 사람이 막 칭찬을 했어. 그러면 그래서 막 키워드가 엄청 갑자기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매트릭스로 먼저 각인된 게 아니라 막 박나래 매트릭스 이걸로 그냥 사람들이 먼저 각인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만든 세계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걸로 오고 이거는 그냥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 거지.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내가 처음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준은 잡고 하시라는 거죠. 뭐 나는 스타일이 내가 만든 세계로 사람을 불러오는 걸 잘해. 그러면은 그걸 먼저 해보시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근데 둘 다 동시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때문에 고객이 반응하는지를 내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초반에. 근데 이걸 자꾸 동시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조급해서 빨리 많이 팔고 싶고 빨리 사업을 키우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빨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빠르게 못 갑니다, 절대로. 하나씩 관찰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실하게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만의 데이터를. 그럼 그때부터는 빨리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의 집에 입점 같은 거 해도 되고 11번가에 입점해도 되고 쿠팡에 입점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방법만 알면 찾는 건 그러니까 성장하는 건 쉬워요. 근데 보세요. 내가 쿠팡이나 11번가나 오늘의 집 같은 데 입점했는데 외부 채널의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자사몰은 그대로 있긴 한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 오늘의 집이나 11번가의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자사몰로 오게 만들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예요. 뭘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쵸. 내가 홈페이지에서 자사몰에서 매출이 엄청 많이 생겼어. 그러면은 오늘의 집이나 11번가에 진출 안 하실 거예요. 홈쇼핑 같은 데 안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실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하면 리소스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씩 보시는 겁니다.